바야흐로 빛의 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 빛을 활용한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기술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과 나노 구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미래 과학 기술의 등불을 켜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 높은 나노 레이저를 만들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빛의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는 연구자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실험실. 마침 실험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빛을 연구하는 실험인 만큼 먼저 실험실의 조명을 차단합니다. 오늘 진행할 실험은 바로 광학의 꽃이라 불리는 레이저를 만드는 실험인데요. 새로운 나노 레이저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빛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나노 물리학자 박홍규 박사입니다. 박홍규 박사 연구팀은 광속으로 움직이는 빛을 가두고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더욱 효율 높은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 연구의 관건입니다. 빛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학 학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빛을 잘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자가 바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거울 두 개를 놓고 그 안에다가 빛을 잘 가두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레이저는 양편에 설치된 거울에 빛 알갱이가 반사되며 점점 높은 세기로 빛이 증폭돼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그 레이저를 굉장히 작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높은 효율의 굉장히 좋은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동작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레이저 빛이 잘 나오는 그러한 나노 레이저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레이저의 크기를 줄이면 거울의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독특한 방법으로 거울을 만들어 레이저를 나노 크기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결정이라는 나노 구조체를 의미하고요. 광결정이라는 나노 구조체, 즉 나노 거울 안에 빛을 잘 가두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나노 레이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무지갯빛의 가시광선 영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색은 빛이 물체에 부딪혀 흡수되지 않고 반사된 색을 보는 것인데요. 자연에는 이렇게 고유의 색을 반사시키는 독특한 구조, 즉 광결정이 있습니다.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규칙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색을 결정하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광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고유의 색을 반사시켜 보여주는 거울이 존재하는 것이죠. 연구팀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결정을 나노레이저 거울을 만들 때 접목했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이 위에 그 전자빔에만 특별하게 반응을 하는 특수한 감광제를 화합물 반도체 기판 위에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크기의 작은 구조체를 작업하려면 해상도가 높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기판 위에 전자빔을 쏘아서 밑그림을 그리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나노 패턴, 나노 거울을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광제와 전자빔으로 만든 밑그림을 따라 반도체 기판을 깎아내면 광결정 나노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작은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여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광결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노 거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광결정 구조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되면 원하는 색깔의 빛만을 작은 나노 구조 안에 잘 가두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광결정 구조 안에서는 빛이 빠져나가려다가도 반사돼 다시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박홍규 박사는 광결정을 이용한 3차원 거울을 통해 나노 크기의 레이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다 빛을 잘 제어하고 모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빛을 잘 가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갖는 그런 나노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2점 혹은 세로로 2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광특성을 가지고 레이저 동작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노 레이저의 실제 동작 효율이 높아지면 실생활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산업적으로 그 효율이 굉장히 좋게 되면 레이저를 굉장히 빠르게 동작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동작함과 동시에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또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광통신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레이저 소자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박사는 광결정을 이용한 나노 레이저 연구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과학자인데요. 2004년 세계 과학권위지 사이언스에 처음 발표한 논문은 그가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단초가 된 첫 논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편 정도를 출판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 게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을 때 연구 결과를 출판한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아, 1저자로. 박사 시절 해내기에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정도 되면 이제 전 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논문이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주목을 받죠. 굴지의 과학권위지에 수차례 논문을 내며 혜성처럼 떠오른 젊은 스타 과학자. 모두가 주목하는 만큼 언제나 그에겐 연구로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는 도전은 계속되는데요. 광결정을 본따 만든 나노 구조체는 그동안 복잡한 패턴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어야만 동작한다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광결정 같은 경우는 그냥 빛을 단순히 위치에다 모으기만 했는데 이렇게 모으는 것뿐 아니라 잘 못 만들어져도 도입된 결함이 있음에도 빛이 잘 모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연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제작한 패턴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요. 요 바깥의 부분과 요 네모를 경계로 해서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살짝 어긋나게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이 다른 그런 위상학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네 귀퉁이, 네 모서리에만 빛이 강하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노 레이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이론적으로 예측한 상태를 실제 실험에서 검증에 성공했습니다. 크기는 5배 이상 작고 소모 전력은 80배 이상 적은 신개념의 레이저가 개발된 것인데요.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되며 나노광학의 세기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실험이 끝나고 연구실에 돌아온 박홍규 박사. 흔한 데스크탑조차 없는 연구실이 왠지 어색합니다. 뭔가 되게 횡합할 것 같은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저는 이렇게 실험 연구실에 이렇게 책이나 좀 가구들 이렇게 많이 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노트북 하나만 이제 집이랑 학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성격이 드러나는 연구실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로봇들이 눈에 띄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연구실에 이게 뭐예요, 교수님? 제가 몇 년 전까지 그 건담 같은 이제 로봇 맞추는 이제 프라모델 맞추는 취미가 좀 있어서 조금씩 만들던 것들이 이제 모았더니 꽤 개수가 많아졌네요. 사실 박홍규 박사에게 로봇은 취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로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로봇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혹 연구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과학자를 꿈꾸던 어린 소년이 건네는 위로를 받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 하지만 업무를 시작한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요. 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네. 점심 식사는 안 하세요? 식사 시간에 좀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점심은 잘 안 먹고요. 좀 일을 집중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연구가 그에겐 습관으로 남았습니다. 연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교수로 이제 독립된 연구를 시작한 지 거의 지금이 14년 차거든요. 눈 깜짝할 때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 보면 이제 저 앞으로 한 20년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금방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뭔가 빨리빨리 이뤄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죽자사자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 연구를 하던 박홍규 박사. 외출 준비를 하는 중에도 노트북은 잊지 않는데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을 초대를 해서요.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식사도 뒤로 미룬 채 바쁜 시간을 쪼개 만나는 특별한 손님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까지 틈나는 시간에 업무를 보는데요.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또 뭔가를 하시네요? 논문 작업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논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삶이 되는 과학자라는 직업. 시간과 열정은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특별한 손님 도착. 네. 저희 딸아이입니다. 그럼 그 특별한 손님이 네, 저희 딸아이가 지금 학교에 가끔 놀러 와서 이제 숙제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숙제를 봐주며 종종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박홍규 박사. 평소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 일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딸아이의 공부 습관에도 반영이 됐답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면 언제나 옆에서 묵묵히 함께 공부했다는데요. 되게 아빠가 엄청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되게 쉽게 풀리고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놀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되게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맨날 들어요. 막 그 존경의 눈빛을 막 굉장히 이렇게 쏘아주는데 그거가 기분이 좋아서 그걸로 많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 후 다시 연구실로 돌아오는 박홍규 박사. 이어서 업무를 계속하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도 지치지 않고 언제나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언제나 마음속 1순위에 소중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홍규 박사팀은 빛과 나노물질로 전기의 온오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는데요. 실리콘 기판이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요. 그렇게 산화된 실리콘이 유리가 되고 유리가
불산에 의해서 녹으면서 실리콘 기판이 점점점 수직으로 깎여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직 방향으로 깎여진 나노선 형태의 나노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머리카락 모양처럼 가늘고 길게 만든 나노 크기의 구조체를 나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노선 중간 부분에 전기 신호를 주면 나노선 안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공기구멍이 박홍규 박사팀의 노하우입니다. 실리콘 나노선 안에 많은 수의 공기구멍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렇게 까만 띠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나노선 가닥에 만든 수많은 공기구멍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한 가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한 가닥을 핀셋으로 집어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전체 그 수직으로 만들어진 나노선을 연도칼로 끊어내서 딱 한 가닥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얻어진 나노선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각각 연결해주면 빛 에너지를 쏘았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나노선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의 나노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전자회로를 또 한 대 뭉쳐놓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또 동작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빛으로 동작하는 나노선 트랜지스터라 파란색 레이저를 쏘아줄 때만 전기가 흐르고 파란색 레이저를 안 쏘아주면 전기가 안 흐르거든요. 훨씬 더 간단한 그런 전자회로를 가지고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빛으로 동작하는 나노선 트랜지스터 연구로 2017년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것은 물론 차세대 컴퓨터인 광컴퓨터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한 박홍규 박사. 이 연구로 관련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에너지, 빛은 광통신에도 쓰이는데요. 연구팀은 미래통신에 활용될 빛 알갱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텅스텐 바이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원자층 두께가 각각 아주 약한 힘으로 쌓여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물질을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떼어내게 되면은 단일층의 텅스텐 바이셀레나이드 원자층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시료로. 이 물질은 여러 겹으로 층층이 쌓인 구조에서는 빛이 안 나는데 단 한 겹인 단일층으로 떼어내면 특이하게도 빛을 낸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연구팀은 이 물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얇게 보이는 이 광학적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아주 얇은 층의 단일층 텅스텐 바이셀레나이드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으셨어요? 네. 단일층? 뭐 어떤 부분인가요?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단일층인데요. 얇다는 거는 그만큼 바닥하고 색깔 차이가 덜 나게 되니까. 너무 투명해서 그러니까 바닥 색깔이 그대로 이제 잘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단일층이 됩니다. 다음은 이 물질을 반도체 기판에 도장 찍듯이 옮겨 찍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위에 있는 면을 점점 내려가서 이 밑에 있는 면으로 닿게 하려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광선 방출을 되는 거를 더 이제 효율을 높여서 방출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레이저처럼 이 실험에서도 빛 알갱이 하나의 효율이 중요한데요. 연구팀은 빛이 새어나가지 않고 더욱 강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거울을 배치해 빛을 가두는 방법으로 더욱 밝은 단일 광자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 점이 바로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에서 나타나는 단일 광자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알갱이 하나가 왜 중요해졌냐면 요즘은 이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암호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빛알갱이 하나입니다. 빛알갱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도청을 못 하게 되죠. 현재 광통신은 빛의 알갱이를 한 번에 수억, 수십억 개씩 보내고 있어서 정보 탈취에 취약하지만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은 빛 알갱이 하나만 이용하기에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방법인데요. 올해 초 연구팀은 단일 광자의 생성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박홍규 박사. 이젠 빛을 이용해 나노바이오 연구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야심찬 새 출발을 위해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그 나노 금소자는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 제작은 이제 위에서 그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연구가 빛을 굉장히 정밀하게 원하는 대로 제어하는 것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쥐의 이제 머리에도 혹은 눈에도 그 빛을 원하는 대로 잘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신경을 자극을 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뇌는 전깃줄처럼 얽힌 신경 따발을 통해 신호를 받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생체는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에 그동안 그 메커니즘 연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면역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나노선을 만들었는데요. 뇌 안에 있는 이제 신경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연구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신경들을 어떤 식으로 자극할 수 있는지, 신경들이 자극이 되면 실제로 죽었던 신경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런 치료에까지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 하버드 연구팀과 함께 쥐의 신경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나노선으로 신경의 신호를 장기간 추적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며 이 성과들은 유수의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가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빛을 이용을 한 컴퓨터나 빛을 이용을 한 어떤 통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의 기술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음에 작은 위안을 삼는 과학자. 자기 만족을 위한 연구가 아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꿈꾸며 오늘도 박홍규 박사의 세상이 커집니다. 트로피라고 써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활을 건 고뇌와 투지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글을 잘 쓰셨네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나노 과학 연구를 통해서 좀 진행해 나가면 좀 더 인류의 삶에 좀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